자, 일단 이거를 보시면은 new 8이라는 이 부분 있죠. 이거 나올 때 일단 우리는 클래스 8이 필요하다. 이거를 일단 알고 있어야겠죠,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에 클래스 안에 우리가 변수를 정의할 수가 있어. 자, 지금 요거 있잖아요. A 사람 그리고 A 왼팔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자, 이 부분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8, A, 왼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회의를 됐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이제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new 8이라고 하면은 일단 객체를 이제 만든다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new 8이 되기 위해서는 이 클래스가 하나 만들어져 있어야겠죠? 얘를 보고 만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A 사람하고 점하고 A 왼팔 있죠. 자, A 사람 점 나이 이 안쪽에 있는 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람 클래스 안에 있는 이 멤버 변수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자, A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요 사람 객체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요걸 말하는 건데, 요 안에 있는 A 왼팔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이미 이제 존재하는 사람 객체가 가지고 있는 필드,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변수, 그 왼팔은 A 왼팔의 타입은 8 클래스의 타입입니다. 타입이 8 클래스라는 거야. 인트가 아니고.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사람 객체한테 팔을 하나 왼팔을 달아준다라는 의미예요. 사람한테 포함 관계. 우리 지난번에 포함 관계랑 제가 이제 상속이랑 포함 이런 것들을 검색해 보라고 했죠, 그죠? 포함 관계입니다. 이거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일단 여기까지는 이거 할 때 얘가 필요한 건 알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 부분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 부분까지는, 그죠? A 사람한테 왼팔 하나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인가 A 사람.A 왼팔은 사람한테 왼팔을 이제 붙여라 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런 의미를 좀 갖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객체 간의 포함 관계라고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검색을 한번 좀 해보면은, 자, 자바의 객체 포함 관계는 has 관계로 한 객체가 다른 객체의 멤버 변수로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자동차 클래스가 엔진 또는 바퀴 클래스의 객체를 멤버 변수로 가지는 게 대표적인 예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충분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볼 때 대충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하는 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 보고도 이해할 수가 있고, 혹은 이런 거 보고도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개를 띄워놓고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아,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아 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 하나 잡아서 쭉 읽어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아무튼 요거는 뭘 검색해야 되냐면은 객체 간의 포함 관계, 요거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사람 객체 A가 그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 자, 그 다음에 하나씩 적고 갈까? 뭐가 이렇게 많아? 아하, 너무 많네. 자, 생성자라는 거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생성자의 개념은 제가 서페이지에 올려놓긴 할 거예요. 이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시를 여기다가 그대로 넣겠습니다. 자, 쭉 올려다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 자, 생성자라고 하는 거는요, 객체가 생성될 때 딱 한 번 실행이 된대. 자, 객체가 생성될 때라는 건 뭐야? 자, 준영이 앞에 보세요. 자, 객체가 생성된다라는 거는 무슨 얘기예요? new, 그쵸? 요게 실행이 되면은 객체가 객체가 생성이 되죠. 그때 실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성자를 만들 때는 클래스의 이름과 동일하게.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고 하는 게 있어. new 자동차라고 했어. 그러면은 얘는 설계도를 보고 만들기 때문에 자동차 클래스겠죠. 그러면은 그 클래스의 이름과 동일하게 생성자를 만들어줘야 된다. 지금 앞에 보세요. 앞에 보고 있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자식 클래스의 생성자보다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가 먼저 실행이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 아래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A 사람은 뉴 홍길동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얘는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겠죠? 근데 지금 클래스 홍길동 이스텐즈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부모 클래스예요? 자, 부모 클래스. 자, 위에 보시면은 자식 클래스의 생성자가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가 먼저 실행이 된대요. 그리고 이 생성자는 객체가 생성이 될 때 딱 한 번 실행이 된대. 뉴 홍길동 하면 객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죠. 이 부분. 다시 한번. 여기 있죠. 얘가 생성자예요. 우리 메서드 형태랑 똑같죠? 근데 생성자는 클래스의 이름과 동일하게. 근데 얘는 자식 클래스이기 때문에 위에 올라가서 보면은 이 안에 있는 부모 생성자 있죠? 얘가 먼저 호출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출을 하는 거 있잖아요. 원래 우리 이제 호출하는 거 생각하면은 뭐 A 홍길동 점 하고 이거 기억나시죠? 근데 이게 아니고 얘는 우리가 따로 호출을 할 수가 없고요. 그냥 객체가 만들어질 때 한 번 실행이 돼요. 자동으로. 자, 그러면은 자 사람 객체가 아니, 사람 생성자 이 생성자가 실행이 되면 나이는 몇 살이 된다? 22살이 된다. 그래서 여기 나이 22살 호출이 되면은 그리고 나서 요거 실행되겠죠? 그러면 이름은 뭐가 된다? 홍길동. 실행을 해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얘도 마찬가지겠죠. new 홍길순으로 할 때 얘가 먼저 실행되는 게 아니고 요 위에 있는 얘가 먼저 실행이 되겠죠? 여기 맞나요? 그리고 나서 이게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생성자라는 거는 홍길순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생성자의 이름도 홍길순이라고 적어줘야 돼요. 이게 생성자예요. 별거 없어요. 생성자는 이게 생성자예요. 근데 얘는 언제 실행이 된다? 객체가 생성이 될 때. new 홍길동을 할 때. 그러니까 new 뭐뭐뭐 할 때 그때 생성자는 실행이 돼요. 알아서. 그게 핵심입니다. 자, 이거 올려놨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실행해보고 이거저거 여기에는 뭐 값도 바꿔봐도 되고 한번 검색도 해보셔도 돼요. 한 3분 정도 3분에서 5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앱스트랙트라고 올려놨는데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시는 이제 제가 좀 만들어 놔가지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 abstract라고 붙여놓은 거 있죠, 그죠? abstract가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추상. 그러니까 abstract가 붙는다라는 거는 이제 이거는 추상 클래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bstract가 요 void 앞에 붙는다는 거는 추상 메서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일단 추상 클래스나 이런 추상 메서드를 정의하려면은 앞쪽에다가 abstract라고 하는 키워드를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 추상 클래스는 상속,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상속을 목적으로 이제 할 때, 그때 이제 앞에 abstract를 이제 써주게 되는데, 자식 클래스가 이 추상 클래스 abstract를 붙여놓은 이 추상 클래스를 물려받아서 부족한 부분, 그러니까 완성이 되지 않는 부분을 완성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그냥 만드는 클래스와 마찬가지로 뭐 메서드나 일반적으로 쓰는 우리 이런 메서드나 그 다음에 생성자 같은 것들을 이 안쪽에다가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지금 abstract void하고 보면은 중괄호가 없죠. 그리고 소괄호고 닫고 세미콜론으로 끝내버리죠. 자, 추상 클래스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얘기를 하면은 이 추상 클래스라는 거는 이제 필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프로그램에 있어서 추상 클래스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객체 간의 규약 같은 거를 정의하거나 어떤 공통적인 것들을 제공해야 할 때, 그때 이제 선택적으로 사용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간의 구조 설계할 때, 그러니까 추상 클래스는 보통 이제 상속 관계에서 부모 클래스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식 클래스들이 지켜야 할 어떤 공통적인 것들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사용이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추상 클래스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클래스 선언부 앞부분에 이 abstract라는 거를 붙여주기만 하면은 뭐가 된다? 추상 클래스가 된다. 근데 추상 메서드를 우리가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안쪽에다가. 그러면은 이렇게 만약에 얘는 클래스로 해두고 클래스 무기 해두고 이 안쪽에다가 abstract void 공격이라고 하는 이걸 써주게 되면은 안 돼요. 무조건 내가 안쪽에다가 만약에 abstract라는 걸 썼다. 추상 메서드라는 걸 이렇게 만들어 뒀다. 그러면은 무조건 얘도 앞에 추상 클래스로 해줘야 돼요. abstract 붙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추상 메서드가 없어도 클래스의 앞쪽에 abstract 키워드가 붙어 있으면은 이제 이 문법 자체만으로는 에러가 날 수가 없고요. 그리고 abstract 클래스 무기를 하게 된다면은 클래스 무기 앞쪽에다 이 abstract를 붙여주게 되면은 new 무기 이런 것들 있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객체 만드는 거죠. 얘는 뭘 보고 만들어? 이거 보고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객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추상 클래스로 하게 되면은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대답을 안 해. 왜? 이해됐어? abstract라는 걸 붙여주게 되면은 무기 객체를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추상 클래스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abstract void 공격 말고 이런 메서드 있죠. 일반 메서드, 구상 메서드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가질 수가 있다. 이런 걸 써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 클래스가 이제 부모 클래스. 그러니까 부모 클래스 안쪽에 이제 이렇게 추상 메서드가 있으면은 오버라이딩 재정의를 하지 않으면은 해당 그러니까 자식 클래스 또한 앞쪽에다가 abstract라는 키워드를 붙여서 추상 클래스로 선언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상속받은 클래스는 추상 메서드,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을 받았어 무기 클래스를 클래스가 안쪽에 뭐가 있어? 추상 메서드가 있죠. 그러니까 상속을 받으면 얘도 공격이라는 메서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메소드 오버라이딩을 해줘야 돼. 이렇게 적어놨으면은.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이게 왜 이렇게 뒀을까 근데? 무기가 여러 개 있을 수가 있겠죠. 그쵸? 만약에 이렇게 안 해주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안 해주면 어떻게 돼? 얘는 결국에 버튼용이에요. 그쵸? 이 위에 보면은 칼객체가 무기 리모컨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맞춰줘야 되잖아. 그쵸? 아니면 버튼이 빠져야 되잖아. 그쵸? 근데 이거 말고 이제 출력 보시면 칼로 공격을 한대. 근데 여기에다가 이거를 일반 메서드로 구현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똑같이 이렇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결국에는 이제 추상 메서드로 해줬기 때문에 어쨌든 요 하나로 인해 뭐 칼이 될 수도 있고 총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다른 여러 종류의 무기들 그죠?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될 때. 뭐 이거 똑같이 총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면은 복사해서 총이라고 바꾸고 여기만 총으로 공격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상관없겠죠. 그래서 아무튼 앱스트랙트 클래스 그러니까 추상 클래스는 객체를 객체의 생성을 막는 역할을 하고요. 추상 메서드는 무조건 이렇게 추상 메서드를 우리가 물려받았다라고 하면은 내가 메서드를 구현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거, 무조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상 메서드를 포함하는 클래스는 반드시 추상 클래스여야 된다. 근데 추상 클래스 안쪽에 추상 메서드는 없어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또. 자, 이런 거 때문에 추상 클래스는 이제 우리 프로그램에서 공통적인 어떤 틀을 제공하고요. 특정 기능을 구현 같은 이런 것들을 자식 클래스한테 위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틀을 만들어 줄 테니 물려받은 너네들은 알아서 구현을 해라. 이런 것들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게 뭐야? 너무 많은데 이거? 뭐가 이렇게 잠깐만 자 지금 한 게 객체 간의 이거 말고 추상 클래스 생성자 이렇게 했죠? 요거 요 두 개에 대해서 일단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요. 요 두 개 시간 드릴 테니까 이번 시간 한 조금 남았는데 이거 한번 검색해 보시고 수업 페이지에 두 개의 예시 올려놨으니까 그거 한번 잠깐 보고 계세요. 자, 요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할게요. 자, 생성자 오버로딩. 자, 이 디스라는 거를 통해서 통한 생성 책임을 위임하면 슈퍼라는 게 호출이 되지 않는다라는 건데 이 아래쪽에 좀 읽어볼게요. 자, 생성자 메서드라는 거는 특수한 메서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출을 할 수가 없고요. 객체가 생성이 될 때 자동으로 호출이 된다. 그리고 생성자 메서드는 리턴 타입이 없다. 그리고 이 전사라고 하는 얘는 생성자죠. 생성자 메서드죠. 그 안쪽에다가 이 디스와 같은 형태의 호출은 생성자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디스라고 하게 되면은 아래에 있는 이 생성자를 호출을 해요. 생성자가 두 개죠 지금 그죠? 아래에 있는 얘를 호출합니다. 근데 호출을 할 때 보면은 스트링하고 이름이라고 하는 4개 변수가 있죠. 여기에는 노네임이라고 하는 이 값이 들어가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름에는 이름 넘어온 거 뭐야? 요거죠. 그러면 이쪽에는 no name이라고 이제 들어가겠고 나이는 20살이다. 그래서 얘네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잠깐만 다시 한번 출력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칸이 20살, 노네임 20살.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자, new 전사 할 때 보시면은 new 전사라고 하면은 이때 호출은 어디로 가냐면은 자 객체를 만들면은 생성이 되면은 생성자가 호출이 되잖아요. 그때 얘는
여길 가지 않고요. 일로 갑니다. 왜?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 인자가 있죠, 그죠? 이게 형태가 어떤 게 맞아요, 둘 중에? 이게 맞죠? 그래서 여기를 찾아가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그 이름은 카니가 되겠고, 나이는 20살. 그래서 아까 카니 20살 나오는 건 그 이유고요. 자, 뉴 전사하면 얘는 어디로 간다? 여기로 간다. 그때 당시에 일로 가게 되면은 디스라는 게 호출이 되는데 얘는 생성자에게서만 가능하다라는 건데 그때 노네임이라고 하는 게 또 여기 들어가요. 얘를 호출하기 때문에 아래 있는 생성자를. 그래서 요 이름은 노네임이 나오고 그 다음 나이는 20살로 출력할 때 이렇게 나오는 그 이유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게 이제 생성자 오버로딩이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올릴 거예요. 자, 생성자 연쇄 호출이라는 거를 올려놨는데 잠깐만. 자, 그 내용을 여기다가 또 그대로 붙여 넣을게요. 자, 생성자 연쇄 호출이라고 하는 거는 생성자를 우리가 직접 만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인자가 없는 생성자가 생성이 된다. 자, 생성자가 호출되면 기본적으로는 자동으로 부모 생성자를 호출을 해요. 자, 실행을 하게 되면은 동물 생성자 호출, 동물 생성자 호출, 동물 생성자 호출 이렇게 나온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사람 객체가 하나 만들어지면은 이렇게 하면은 얘가 여기를 가겠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자, 동물 클래스가 사람 클래스의 부모죠. 그러면은 요거 실행되겠죠. 생성자. 이 안쪽에 뭐 돼 있어? 요 출력하라고 되어 있죠. 요거 실행하고 그 다음에 자, 사람 클래스 안쪽에 있는 이 생성자 요거는 요거 생성되겠죠. 근데 이 슈퍼라고 하는 거 있죠. 요거는 생략을 해도 함수 제일 윗부분에서 자동으로 호출이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아래쪽에서 보시면은 요 슈퍼라는 거는 생략을 해도 함수 제일 윗부분에서 자동으로 호출돼요. 생략을 해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예제냐면은 생성자 연쇄 호출이라는 거랑 상속 관계에서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가 어떤 식으로 호출이 되는가에 대한 예제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동물 클래스는 최상위죠, 그죠? 부모 클래스이기 때문에 맞나요? 동물 클래스 보시면 이렇게 생성자는 이렇게 호출이 되어 있다. 지금 총 동물 생성자 호출이 3번 나왔어요, 그죠? 첫 번째는 요때 한번 나온 거고 두 번째는 요때는 어디를 가? 여기를 가겠죠. 근데 요거 실행하기 전에 얘가 먼저 호출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실행되고 그 다음에 new 노루라고 하면은 객체 하나 만드는 건데 얘는 또 아래 쭉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생성자를 우리가 직접 정의를 하지 않으면은 이런 식으로 아래와 같은 요 주석 안쪽에 있는 이게 자동으로 추가가 돼요. 그래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 생성자의 가장 첫 번째 줄에는요 이 슈퍼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부모 클래스에 인자 없는 생성자를 호출하는 이 슈퍼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데 우리가 안 써줘도 알아서 위에 생겨요. 그래서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객체를 각각 만들 때마다 무조건 여기에서는 어때요? 모두가 부모가 동물 클래스죠? 요게 제일 먼저 실행이 된다라는 거. 생성자 연쇄 호출이에요, 이게. 자, 이것도 다 올려놨으니까 보시고 수업 페이지에 제가 이제 뭐 참고 자료나 이제 OOP
개념이랑 이런 특징 같은 것들 찾아보라고 검색해보고 정리하라고 말씀드렸을 텐데 그거에 대한 내용도 조금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자, 문제 올려놨습니다. 이거 한번 바로 풀어보시면 돼요. 자, 실행이 될 때, 출력을 할 때 이렇게 출력이 되면 됩니다. 문제 잘 보시고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자, new 청동오리라고 했을 때 청동오리 개체 생성 시작, 그 다음에 생물, 동물, 오리, 청동오리 이런 식으로 이제 생성이 되게 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해주면 될까 이거? 자, 일단은 청동오리 일단 만들어줘야겠죠. 클래스 청동오리 익스텐드 뭐 해줘야 돼? 청동오리 전에 오리가 생성이 돼야 돼 먼저,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부모는 누구로 줘야 돼? 이렇게 줘야겠죠? 그 다음에 생성자 만들어주고 청동오리 생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리 없잖아, 그쵸? 보면은 오리 클래스 하나 해줘야겠죠? 자, 클래스 오리. 그 다음에 얘는 오리 위에 동물이 나와야 되죠, 그쵸? 그러면은 부모는 동물 클래스로 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오리. 그 다음에 오리가 생성되었습니다. 자, 동물 클래스 보면은 동물 위에는 생물이죠, 그쵸? 실행 한번 해볼까? 잘 나오나?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죠. 청동오리 개체 시작부터. 자, 생물 생성, 동물 생성, 오리 생성, 청동오리 생성. 자, 좀 전에 했던 이 슈퍼라고 하는 거는 써있죠, 설명?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한다. 생략 가능하다. 이 함수는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는데 요 슈퍼라는 거를 생략을 해도 우리 생성자 제일 윗부분에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생략을 했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전에 이해가 되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하면서 문제 모르는 거는 계속 얘기를 하세요. 자, 그 다음 문제 올려놨어요. 그 다음 문제 올려놨으니까 풀어보시면 돼요. 자, 이 문제가 일단 뭐였어요? 자, 문제만 여기 상단에다가 아래가 되게 요 내용이었죠, 문제가.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전사가 들고 있는 무기에 의해서 서로 다른 공격 형태를 보이도록 해주세요. 근데 괄호 열고 괄호 닫고에 매개 변수 금지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때는 활로 공격, 이때는 칼로 공격이라고 나와 있죠. 자, 저는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new 전사, A 전사, A 무기는 new 활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A 전사의 공격이라는 메서드를 호출을 현재 하고 있다. 자, 자기소개 아래다가 보이드 공격.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만들어 놓고 클래스 무기 안쪽에다가 이제 이거 전에 이런 쪽에다가 A 무기 사용자명 이름, 그 다음에 A 무기 작동. 자, 그렇게 되면은 요거 있죠, 이때 요거 할 때 여기 인서트 변수 되어 있죠. 이거 보고 무기 클래스 보고 A 무기 요 변수 하나 있죠. 여기 안에 있는 사용자명과 작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 무기 클래스 안에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스트링 사용자명
다음에 void 작동 있어야겠죠. 이렇게 있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안쪽에 이제 void 작동 메서드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 넣어줘야겠죠. 그 다음에 전사 클래스 안쪽에 있는 여기 지금 이름과 작동 메서드 호출하고 있죠. 요 메서드 호출하면은 요 아래 있는 거, 요 아래쪽에는 어떻게 코드를 적어줘야 된다? 자, 위에 쭉 보면 요거 있죠. 요거 가지고 와서 요 안쪽에다가 이 부분 제거하고 사용자명 이렇게 넣어줘야겠죠. 여기는 이런 식으로 실행하면 일단 뭐라고 나옵니다. 활로 공격, 칼로 공격. 자, 이거 나 이해 안 된다. 지금 풀었는데. 이거 이해 안 된다. 자, 얘 실행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요거의 실행 순서. 제일 처음에 뭐가 되는 거야? 객체 만들어지고, 그쵸? 그 다음에 쭉 요거 무슨 뜻인지 알죠? 이거 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모르면 얘기해요. 자, 이름을 칸이라고 일단 줬어, 그죠? 맞나요? 그러면 요 이름 A 전사의 인스턴스 변수 있죠? 여기에는 어떤 게 들어간다? 요 이름은 요 변수의 값인 얘를 뜻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칸이라는 걸로 치환이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20으로 넣어놓고 자기소개 하면은 요 아래쪽에 쭉 내려가서 나는 몇 살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실행을 하면 일단 이렇게 나올 거예요. 20살, 21살, 30살. 요 출력은 여기겠죠. 그 다음에 아래 A 무기 하고 점 하고 A 무기. 그 다음에 new 활 하려면은 당연히 클래스가 필요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무기 클래스랑 다 무기 클래스의 상속을 받아서 칼과 활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만들어졌고요. 부모는 둘 다 무기 클래스다. 뭐 앱스트랙트라고 해주진 않아서 사실 지금 뭐 얘로 new 해서 무기체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는 뭐 다 알고 계실 거고. 자,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이제 자, 공격이라는 이제 메서드 전사의 공격 메서드 어디냐? 요거 호출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안쪽에 이름에 뭐가 들어가? 처음에 뭐가 들어가? 칸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활 객체에 뭐가 들어간다? 사용자 명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작동이라는 메서드 어딨냐? 요게 호출이 되면은 이제 활로 공격합니다. 그 다음에 칼로 공격합니다가 나오겠죠. 이게 지금 방금 전에 배운 거라 사실 뭐 바로바로 할 수는 없겠지만은 일단 요거를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실행 순서를 잘 모르겠다 하면은 바로 얘기하세요. 요거 정답은 바로 올려놓을게요. 일단 자, 이게 실행 만들기 하면 돼요. 자, 일단은 전사한테는 나이가 필요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무기가 필요하겠죠? 근데 이 무기를 하기 위해서는 클래스 무기 이게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각각 실행되기 위해서는 클래스 칼 리스텐즈 부모는 무기 클래스로 줘야 되고 여기는 칼 이렇게 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실행했을 때 오류만 안 나면은 성공이다. 보시면 돼요. 문제는 자, 문제가 이제 뭐였냐면은
제가 알려드렸겠지만은 자, 생성자를 이용해서 무기 클래스들에 있는 무기 계열 클래스라고 하면은 얘네들이겠죠, 그죠? 여기 있는 중복을 제거를 하래. 다른 거는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다른 거는 자, 일단은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여기 abstract void라고 적어놓게 되면은 상속받은 자식 클래스들은 반드시 이 추상 메서드를 메서드 오버라이딩 해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얘를 추상 메서드가 아닌 구상 메서드로 하게 된다면 상관없겠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했던 요것들 있죠? 이거는 별로 올려줄 거예요. 그리고 요 안쪽에 있는 얘네들은 전부 다 제거를 할 겁니다. 자, 제거를 하고 자, 스트링 무기명을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누가 뭘로 공격한다라는 거 있죠? 이때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겠죠? 무기명으로. 자, 근데 무기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new 칼과 new 활을 할 때 우리가 생성자라는 걸 이용하면 되겠죠. 생성자는 클래스 이름과 동일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이때 자, 무기명에다가는 칼을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때는 무기명에다가 활을 넣어주면 되겠죠. 생성자가 실행이 되면은, 그러면은 이걸 실행할 때 어떻게 된다? 똑같이 나온다. 그러니까 추상 클래스 안에 반드시 메서드는 추상 메서드일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맞나요? 자, 전사 new 전사에서 만들어 new 칼을 하게 되는데 이때 뭐가 생성이 돼? 생성자가 실행이 되겠죠? 그럼 요 안에 있는 변수 얘는 요 멤버명에서 무기명 있죠? 여기에 칼 들어가고 활 들어가고 그겠죠? 요거 실행할 때마다 무기 공격할 때마다 A 전사 안에 있는 공격이란 버튼 요걸 실행할 때 이름과 나이가 어디로 넘어간다? 여기 넘어가겠죠? 작동 메서드 호출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요 안쪽에 있는 얘가 실행이 된다. 그때 뭐다? 무기명에는 칼이 들어가 있을 거고 활에는 활이 들어가 있을 거고 기존보다 이제 어떻게 코드가 훨씬 깔끔해졌죠. 그죠?